김문수 후보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관련된 사과의 메시지를 냈다라는 평가입니다.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들,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어붙는 질문이 그래서 윤석열 탈당합니까 안 합니까? 출당 조치 합니까 안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라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비슷한 입장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지금 후보한테 물어봤는데 후보가 답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가치 판단이 없는 거죠. 이런 분을 우리 이제 기회주의적 처신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과도 뭐 제대로 사과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계엄은 불법인가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은 탄핵되는 것이 마땅한가 잘못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후보라는 것은 그 당의 대표자로서 정치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예.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을 출당시킬 것인지 윤석열을 안고 갈 것인지 이거 결정 안 하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학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난 디시전. 제가 발음이 안 좋네요. 예. 예, NON. 논. 그다음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비결정이라고 합니다. 비결정. 디시전이라는 건 결정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결정, 디시전. 예. DCI 뭐 하여튼 그래서 결정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안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리더의 몫입니다. 리더라고 얘기하고 지도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 당의 후보가 지금 그걸 못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건 바꿔 얘기하면 좀 박사님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그 생각 들어요. 아직도 윤석열이 대빵이구나. 이게 깔려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국민의힘 전부도 그런 것 같고 김문수 후보도 그런 것 같고 그냥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예. 그러면서 아무것도 잃고 싶진 않아. 얻고 싶으니까 윤석열을 버릴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 표도 있다고는 생각하니까 그것도 가져와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중도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를 바지 사장으로라도 내세워서 뭐라도 한윤신용을 내면서 윤석열은 탈당도 출당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든 것을 하기는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잃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 얻을 수 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정치인을 볼 때는 현재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궤적과 뿌리를 봐야 됩니다. 예. 자, 김문수라는 사람이 잊혀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경산호위 위원장 시켜주고 노동부 장관 시켜주고 그리고 어쨌든 탄핵 때 안 일어서고 국회에서 그것 때문에 김문수는 이 자리까지 오고 윤석열이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못 온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 이전에 김문수 후보의 행보를 보면 과거 노동운동 했던 이야기 그리고 경기지사 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잊혀졌던 사람들이었고 정광훈과 함께 정광훈의 앞잡이 거기 서 있었던 사람으로 인지가 되고 있었는데 네네. 말씀하신 그 경산호위 위원장 될 때부터 논란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경산호위 위원장? 그렇죠. 그랬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말씀하신 그 국회에서 앉아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후보가 되는데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윤석열을 자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게 다 똑같아.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개혁신당 만들어서 깨끗한 척하지만 양두구육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양두구육했어. 개고기 판 사람이야. 그런데 윤석열 비판하죠. 이 사람도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예.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이 없었으면 이 판에 올 일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탄핵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대형 사건이잖아요. 예. 여기에 찬성과 반대를 하는 사람이 같은 당에 있다는 자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개업 내란이라는 게 우리 조선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역적이에요. 역적질을 한 사람과 역적을 진압하려 한 사람이 같은 당에 있다는 거 이거는 역사적 정통성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당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이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뭉개면서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각자의 이해에 있어서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각자의 이해에 있어서는 아직 당 깰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 탈당 관련된 수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특히나 용산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서정욱 변호사라든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 며칠 동안 그 스스로가 탈당을 먼저 할 것이다. 선제적 탈당. 그러니까 당에서 출당 조치하기 전에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등등의 평가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듣고는 용산에선 언짢아 했다라는
그 유튜브 발언과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 그 미디어 법률단 명의로 입장을 냈습니다. 뭐 당신이 뭔데 사과하냐라는 식의 경로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 유튜버가 퍼뜨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개인과 언론사들에게 모두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국민의힘에서 냈어요. 대응을 하는 건 국민의힘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복잡하다. 윤석열이 나를 밟고 가라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또 기사도 떴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언짢아 하며 경로했다라는 부분은 그거 사실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언짢아 하면서 경로를 했다는 주체는 윤석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미디어 법률단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예. 윤석열 비평가들이네 그분들이. 그런 것 네. 같아요. 예. 자, 오늘 요거는 뭐 논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그 정도는 얘기를 충분할 것 왜 하고 같은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제일 뻔뻔한 인간이 뭐 나를 밟고 엎드려 밟아줄 테니까 진짜. 서 있을 때 밟는 게 더 쾌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썸네일 하나 더 나왔습니다. 박진영 엎드려 내가 밟겠다.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면 국민의힘에 김문수라는 대선 후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캠프에는 전부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과거 대선에 나왔을 때 후보 시절에 있었던 수행 단장이 이만희 의원입니다. 뭐 경찰 출신이잖아요. 저희 고향입니다. 네. 예, 영천. 예, 경북 영천. 예. 네. 아, 부끄러워. 자, 이만희 의원이 이번에도 수행 단장이고 네.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용 의원이 수행실장인가 그래서 뭐 비서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부단장이에요. 그리고 캠프에 있었던 뭐 강명구, 조지현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 시절에는 의원들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번에 실무자였죠. 의원이 돼가지고 그 이력이 사실 의원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역시 캠프에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장해찬 이 친구도 이제 복당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찬아 참. 그 흔히 말하는 이거 윤 어게인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옷도 잘 아는 해 입혔던데 옷도 잘 안 입혔던데라니. 어떻게 후보를 그렇게 내보내. 나는 진짜 깜짝 놀라 옷은 해 입혀야죠. 근데 윤석열만큼 피곤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족발 열차 기억나세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네. 참. 국민의힘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민주당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계속해서 영입하는 인사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석동현 변호사가 영입이 됐고 석동현 변호사가 어떤 유튜브 나가서 이제 광장의 세력과 합쳐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내면서 그 자유통일당 정광훈 씨 뭐 거기서도 이제 후보가 나왔지만 뭐 나중에 단일화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정호영 아마 그 12.12라든지 5.18 광주 이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름이 이거 어찌 보면 약간 모골이 송연한 이름이거든요. 그분이 살아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친구들 진짜. 다 돌아가셨는데. 예. 네, 진짜로. 생존에 있습니다. 32년생이에요. 사실은 전두환과 친구잖아요. 전두환 노태하고 친구들. 예, 네. 육사 시절부터 육사 친구고. 10기. 예. 네.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계엄군의 지휘를 했던 사람이고 그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3스타였잖아요. 네. 그래서 광주의 명령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 이후에 뭐 전두환 시절에는 뭐 국방부 장관도 하고 참모총장도 하고 잘 나갔었죠. 이분이 90년도에 대구 서구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제가 낙선운동하러 갔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인물을 영입했다가 5시간 만에 논란이 되니까 또 취소를 했어요. 우리 신영철 기자는 정호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 너무 옛날 분이어가지고 잘 알지는 못하는데 예. 요거를 듣고서 그 앞서 윤 어게인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김문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광장 세력들이랑 되게 연결돼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장 세력과 윤 어게인이 합쳐진 약간 괴물이 만들어진 것 같다. 이걸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게 그 정당의 어떤 정통성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군사 독재 정권의 후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찾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는 네. 그게 또 궁금하고 평소에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뭔가 거예요. 이렇게 연대체나 뭔가 네트워킹이 그렇죠. 지속이 되고 있었으니까 이번에 땡긴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상임고문 역할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진영의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었다는 거죠. 네. 참. 그들이 매일 만나진 않더라도.
그리고 저는 또 충격인 게 그 전두환이 천수를 누린 것도 억울하지만 이 사람도 역시 천수를 누렸구나.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죠. 큰 처벌 없이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단죄하지 않은 역사가 바로 이 모든 것을 만든 원인이다. 이번 판에는 꼭 꺾고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는 뭐 크게 얘기할 부분들보다는 이제 후보의 어떤 행보라든지 뭐 연설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 영입 인사들 중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12월 3일 국회 의사당 현장에서 유일하게 얼굴을 보였던 김상욱 의원 탈당했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보수의 기준으로 봐도 가장 보수적인 후보다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 김상욱 의원은 뭐 그의 행보도 행보지만 민주당에서 그를 품을 것이냐 이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보는 나라를 바꾸려고 하고 보수는 나라를 지킨다. 예. 사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진보도 하고 보수도 하고 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상욱 의원 이야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상욱 의원이 성장사를 압니다. 예. 저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네. 뭐 어떻게 다 이렇게 다 원래 다 걸려. 뭐가 대한민국이 그래요. 뭐야 대한민국 박진영이 움직이는 거였어? 다 걸려. 네네. 근데 그 김상욱 의원이 이른바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했던 국민경선 방식으로 선출된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극우적이지 않고 굉장히 중도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당선이 됐는데 사실 정당을 옮긴다는 게 한국에서 영원한 지역주의가 정치적으로 작동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결단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이 화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통합의 정치라든가 정치적 연정이라든가 다양한 국민 통합,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품을 수 있는 정치 체제 이거에 대한 저는 구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개인 김상욱의 입당이냐 그렇지 않느냐, 뭐 현역 의원 한 명이 일로 넘어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제도 전반적으로 그렇죠. 예. 네. 김상욱 의원이 울산에서도 다시금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될 수 있는 그러한 통합적인 정치 체제에 대해서 구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호사카 유지 교수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국가 정체성 문제 관련 기구 설치를 하면서 여기 위원장으로 호사카 유지 교수를 또 위촉을 했던데 이런 것도 지금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리 신영철 기자를 모셨으니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신영철 타임이에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네. 예. 마이크 좀 더 가까이 와주시면 좋겠고. 우리 제작진은 방청객인가 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영철 기자님 말씀 잘하시네요. 멋져요라고 테일밴드 TV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같아요. 난 네네. 이거 한겨레 직원 굉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네. 밝히시기 바라고요. 예. 자, 감사원의 민낯.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의 민낯이 처음 아마 등장했던 게 그 최재 감사원장 그 청문회였던 것 같아요. 그 감사원이 뭐 하는 데냐? 대통령 보좌하는 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비판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지냈죠. 그리고 그 감사원에서 했던 감사의 내용이라든지 그 감사원의 사무총장 유병호 사무총장이 당시에 국회에 나와서 보여줬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는데 윤 정부 3년 감사원의 민낯 관련해서 연재를 하셨고 일단은 총평부터 드릴게요. 감사원이라는 것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권력기관 중에 검찰에 대한 취재나 보도는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감사원 같은 경우는 행정부를 전체적으로 이제 감찰을 하고 감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보도나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없었고 이번에 기회가 돼서 굉장히 깊게 저 나름대로 취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사세다. 약간 그들만이 사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뭐 아무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감시를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감사원은 누군가를 감찰하거나 감사할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볼 무언가는 없었다. 그래서 뭐 논란이 됐던 건 감사원 그 직원들의 뭐 자제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뭐 특혜 채용하고 이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그런 건 어차피 당연히 비판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정권이랑 만약에 이게 짬짬이가 되면 감사원이라는 게 앞서 검찰 얘기하셨지만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과 감사원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었던 구조가 형성이 됐던 거잖아요. 특히나 이 유병호라는 인물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감사원 이제는 전 사무총장인데 이 사람 관련해서 저는
이 기사부터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예요? 찐타, 준타, 자타, 숨타. 그 감사원에 타이거파가 있다? 예, 이 타이거파라는 것 자체는 과거에도 계속 나오던 이야기고 예. 유병호 총장 지금 이제 감사위원이죠. 예. 유병호 위원도 스스로 계속 이야기를 해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단어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약자예요. 그 타이거가? 감사 기법이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둘러대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싶긴 한데 지금 감사원 안에서는 타이거파라고 하면 그냥 유병호파다 이렇게 인식이 있는 거죠.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조직이었다가 점점 거기 들어가면 이제 뭐 승진도 되고 국외 뭐 훈련, 소위 말하는 유학도 갈 수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나도 타이거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타이거는 이제 찐탄 거고. 아, 이게 예. 찐타가 진짜 타이거예요. 예. 난 이게 뭐 옛날에 뭐 찐따 이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진박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박근혜 때. 아, 약간 그런 참. 느낌이에요. 그 준타는 찐타는 아닌데 타이거긴 하고 그게 준하는 타이거다 해서 이제 준타고. 그리고 자타는 타이거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 자기만 타이거라고 주장을 하는 자칭 거죠. 타이거. 자칭 타이거. 예. 그 숨타는 숨어 있는 타이거네. 자타랑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자타의 반대 같은 건데 예. 타이거로 분류는 되는데 숨어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타이거로 분류되고 싶지 않아서. 아니 그러면 감사원 안에서 타이거파가 되면 네네. 뭐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거파라는 게 뭐 여기 뭐 문신이라도 하나씩 새긴다든지 뭐. 아, 네네. 타이거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합천 출신이거든요. 경남 합천. 예, 전두환의 고향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우연인지 뭐 실제로 타이거파가 다 장악해서 그런 건지는 100%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1, 2급들의 주된 보직들을 보면 경상도 출신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한 뭐 70% 80% 되는 그 정도고, 그러니까 80%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그리고 이제 술자리나 이런 곳들에서 친분을 닫고, 뭐 이런 식으로 타이거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아니 그 타이거파가 그러면 뭘 했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주요 보직들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뭔가 문제되는 행동들을 했어요? 주된 보직들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직 내 공직사회 인사 등본과 팝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네. 문제죠. 네. 요 기사에 쓰기도 했었는데 아닌 사람들은 뭐 5년치 그 사람이 감사한 거를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징계를 하고 그 해임된 감사원 사람들도 내부에서도 그쵸. 예 파벌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어떤 그 조직화 시켜서 감사원 내에 어떤 헤게모니 같은 것을 쥐었다. 네. 그리고 이제 감사원이라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다라고 말한 것부터가 이제 사실은 넌센스인데 그 작동을 확실히 했다는 거죠. 타이거파 중심으로. 그렇죠. 그 상황에서 최재해 감사원장도 감사원 출신이지만 그 타이거파를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약간 원죄론에 시달리고 최재해가 있다. 셉니까? 유병호가 셉니까? 유병호가 한참 세죠. 아. 네. 그러니까 뭐 세다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그 주변까지 다 타이거파로 장악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안에서 견제가 안 될 정도예요, 타이거. 견제가 전혀 안 될 정도죠. 그럼 감사원이 아니라 타이거네 거기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그런 수준이고요. 근데 이게 아까 뭐가 문제냐라고 하셨는데 예. 결국은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소수의 타이거들에 의해서 그 감사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편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찍어놓고 만드는데 되게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당사자이기도 했어서 그러네. 제보이자 취재 요청 뭐 이런 걸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사실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장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한성혁 위원장을 해임시키면서부터잖아요. 한상혁 방송위원장. 한상혁 위원장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 성공한 게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건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심사위원이었었고 예. 그래서 2022년 7월경부터 감사원이 저희 심사위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이상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감사원이 민간인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죠. 그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찰 수준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이의 제기가 많았었는데 당시에는 그냥 참고인 수준으로 뭐
뭐 간단한 예, 확인 사실 확인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검찰로 넘겨서 저는 2022년 9월에 압수수색 받고 계속 그렇게 몇 달 동안 시달리다가 그 다음 해에 기소당하고 그다음 EBS 이사 해임되고 지금 1심 재판 중이거든요. 2년 가까이 한상혁 위원장이랑 같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희가 재판을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네. 증인으로 나온 심사위원들 일부가 재판에서 증언을 했어요. 감사원의 무리한 조사 방식. 거의 써온 것 같았고 유도 신문을 했고 그때 미처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이야기한 게 맞다. 그걸 왜 사인했냐? 아니 그렇게 멀리서 와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걸 유도하는데 자기는 이게 감사원이잖아. 검찰도 그렇지. 아니고. 그리고 강제도 아니라고 했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게 사인을 지금 했다는 다 게 근거가 되어서 내가 그렇죠. 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검찰의 증인으로 나와서 그 얘기를 한 증인이 여러 명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런 식으로 이 자료를 쓸 줄 알았으면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한다. 저는 저희 재판의 그 재판 자료만이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죠. 감사원이라는 곳이 어떨 때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게 뭐 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뭐 거의 사찰 수준에 준하는 그럼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상혁을 밀어내기 예. 위해서 이 사건을 판 거잖아요. 만든 거예요. 단순히 얘기하면 뭐 한상혁 위원장이 당시에 뭐 법카를 어떻게 썼네 저떻게 썼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날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랄까 없지. 꺼리를 찾아야 돼. 그 꺼리를 찾는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이걸 검찰로 넘기고 뭔가 예를 들어서 감사 내용을 통해서 비리나 부패를 밝히려고 하면 감사원으로 넘기면서 이 일들을 해왔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 속에서 감사원 내에 타이거파 이야기를 짧게 해봤습니다. 아니 다이 지금 야 다이가 참 멋있다. 자,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만 오늘 그 2부에 또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어서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우리 신영철 기자는 다음에 네.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일목요연했습니다.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네, 예. 네. 더 재밌는 얘기 있죠? 네, 그럼요. 기사가 모두 연재가 끝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3화까지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제보도 받고 있으니까 제 이메일로 뉴아이론이거든요. 예. 거기로 제보를 주시면 제가 추가 취재를 해서 또 기사를 추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자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련 제보 뉴 아이론 그리고 골뱅이 한이.co.kr 이쪽으로 제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1부 함께해 주신 우리 정문영 박사님, 박진영 비평단님 그리고 신영철 기자님 세 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